네. 해보세요. 네. 그리고 해결된 거는 정리하고 다시 또 수립하고 합니까? 네. 자,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점검을 할 때 보통 한 세 가지를 관점으로 본다면 역할론, 책임론, 그다음 성장론 세 가지로 보면 어디에다가 비중을 가장 크게 둡니까? 역할, 책임, 성장. 성장. 역할. 자, 가장 중요하고 급한 거는 역할, 두 번째는 책임이고, 그 다음에 성장이에요. 근데 정의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거꾸로예요. 성장, 책임, 역할을 맡아달라. 자, 왜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정의는? 자, 기업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관점이 뭐라고 했어요? 기업을 보는 관점이 현재 가치가 아니고 미래 가치가 됐죠. 자, 미래 가치를 보는 것을 우리는 밸류에이션, 밸류라고 합니다. 성장이라고 합니다. 성장. 기업의 성장 가치를 보는 걸 밸류라고 합니다. 맞나요? 자, 근데 그렇게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구성원들을 자꾸 현재로 재단하고 과거로 재단한다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성원들을 어떻게 평가해라? 미래 가치로 평가해라. 미래 가치의 영향력을 가장 우선 두고 그 다음 뭐다? 역할을 맡기고 책임을 논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나요? 역할과 책임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일반 기업의 보통의 틀은 역할과 책임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뭐다? 우리는 뭘 가장 중시한다고 했어요? 성장. 기업의 미래가치, 개인의 미래가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우선돼야 된다? 가장 우선되는 게 뭐죠? 그래서 성장성이 뭐가 있습니까? 밸류에이션. 그의 밸류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개인의 능력? 개인의 잠재 능력. 잠재력. 개인의 능력은 과거에 대한 평가고 그의 잠재 능력을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럼 개인의 잠재 능력을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잘. 자, 보세요. 개인의 잠재 능력을 이걸 끄집어내는 방법이 한 5가지 있어요. 개인의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는 방법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려볼까요? 자, 개인의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방법. 첫 번째.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찾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다?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찾게 하는 거.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찾게 하는 거. 이거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 안 하나요? 연사장님이 얼마나 일하는지 알아야 몰라요. 그거 묻잖아요. 그럼 뭐다? 제 눈에는 보이는데 본인 눈에는 안 보여요. 자, 미래에 필요한 무기는 과거의 무기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미래의 무기는 과거의 무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틀이 바뀌었어. 이제는 지구상에 프레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람을 다루거나 사람을 운영하거나 사람을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쉽게 다루려고 했어. 그러니까 프레임을 짜버려. 요 속에 가다 놓고서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프레임이 없다니까요. 지구상의 프레임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뭐에 의해서? 빛의 속도 때문에. 파장의 속도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경계와 프레임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온라인이라는 빛의 파장의 속도 때문에 지구상에 필요한 모든 영역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온라인이 지금 뭘 만들어내고 있어요? 온라인이 뭘 만들어내고 있죠? 경계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공간은 게 없어요. 속도란 게 없어요. 범위란 게 없어졌어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세상은 무게로, 크기로, 범위로 재단할 수 있었어요. 맞나요?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라인의 속도가 됐습니까? 1초에 지구 몇 바퀴로 돌아버리는데.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총량적인 무게, 거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과거에 썼던 이 무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두리 양식장에서 고기 키우는 능력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가두리 양식장에 가칠 고기가 없다니까요. 이제 지구상에. 이해가나요? 내가 지금까지 가두리 양식장에서 잘 키웠잖아.
이런 가두리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다니까. 그럼 그게 들어올 고기가 없어. 고기가 너무 빨라졌어. 이해가나요? 날라서 튀어나가 버립니다. 그냥 낚싯바늘도 안 잡혀. 그물만 와도 못 잡아. 못 잡자는 거예요 도대체. 응? 이것들 어떻게 잡아야 돼요? 내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내 방향을 안 바꾸고는 무기를 가지고 점검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내 노하우, 내 경험으로는 절대 미래의 고기를 못 잡는다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내 걸 가능하면 빨리 버려야 미래 시대에 여러분들이 진짜 어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썼던 능력 말고 내가 안 쓰고 꾹꾹 숙성시켰던 능력을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그게 뭐다? 잠재력. 한 번도 안 써봤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미래에 맞는 이 능력이 있어. 미래에 맞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강의 중에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스펙트럼을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잠깐 정리해 볼게요. 스펙트럼은 빛이 만들어내는 파장의 크기를 배열로 나열한 겁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빛이 품어내는 파장이 있어요. 이 파장의 크기를 순서대로 나열한 걸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자,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빛의 파장의 크기, 빛의 파장의 속도만 필요합니다. 맞아요. 밝기. 속도가 아니고 밝기. 자, 빛의 파장의 뭐다? 밝기. 그 다음에 빛의 파장의 크기만 존재해요. 성경사님, 본인이 얼마나 밝은 사람인지 제가 아는 거예요. 밝아서 이거 쓰라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일반인이 갖고 있는 밝기보다 본인이 훨씬 더 밝을까? 영혼이 마음 씀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스펙트럼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빛의 파장의 크기와 밝기가 필요하다. 근데 서미경 우리 대중 사장님은 빛의 파장의 밝기가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이거 끄집어내 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끄집어내? 그게 고도의 기술이죠. 제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이해하시죠? 이게 정확한 여러분 이론이에요. 과거의 능력은 경험이 필요했고 실력이 필요했고 가두리 양식장에서 거기에 먹이를 주고 키우고 잡고 하는 기술이 필요했다면 이제 그런 건 필요 없다. 뭐다? 밝기로 모여들게 하고 크기로 모여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나요? 내 어장에 고기들이 내 빛의 밝기 때문에 저기 대성에 있는 고기들이 다 몰려드는 겁니다. 내가 내뿜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파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빨려드는 거예요. 이제는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는 게 아니고 뭐다? 오로지 내가 그들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은 밝기와 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법칙에 집중했던 사람들은요, 지금 21세기 앞으로 시대는 그냥 녹아난 겁니다. 저는 에너지 법칙에 공부를 한 20년만 했어요. 과학자는 아닌데 그쪽에만 모르겠어요. 파장이 크기. 주파수 대가 아시죠? 네. 이런 쪽에 대가 되게 밝아요. 그쪽에 약간 염력 같은 게 있어요. 염력 같은 거. 그런 걸 믿는 힘,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힘이 저는 한 20-30년 동안 해왔어요. 근데 시대가 어떻게요? 그렇게 판이 짜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력을 내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걸 한 2-3년만 준비했다니까요. 세상은 앞으로 밝기와 크기로 갈 것이다. 빛의 파장의 크기와 밝기로 갈 것이다. 저는 이미 20-30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다른 실력을 닦은 게 아니고 뭘 닦았다? 영업을 하는데 저는 오로지 뭐다? 제가 노하우 합법을 전개하는 데 한 1도 저는 투자하지 않았어요. 뭐만 생각했다? 고객의 마음밭을 어떻게 내가 가꿀 건데 이건 생각했단 말이에요. 밝기, 고객의 마음밭을 어떻게 따뜻하게 내가 비출 건데 저는 이기면 집중했단 말이에요. 합법, 기술, 스킬 1도 없습니다. 근데 몽땅 다 받아버렸죠. 이해가나요? 저는 성과에 대해서 1도 저는 목적을 둔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도 제가 어떤 영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당장 이번 달에 수입이 얼마 들어간다는 게 대해 지향점을 둔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빚을 내가 비출 건데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따뜻하게 내가 확장시킬 건데 강하게 충격 줄 건데 이것만 생각했지 다른 거야. 여러분이 흔히 이야기하는 물질적인 영역에서 단 1도 좀 관심이 없어요. 물질적인 영역에 지향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돈, 형태, 시스템. 저는 시스템이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허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이 뭡니까?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을 주관하는 능력이 타원하지만 이게 허상이라는 걸 저는 알고 했던 거예요. 이거 앞으로 이거 못 쓴다. 써먹을 곳이 없어질 것이라는 걸 알면서 했어요. 그래서 딱 10년을 하고 딱 그만둔 겁니다. 이유는 그게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다 이제. 틀로서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다. 이해하나요? 과거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그를 통제할 수가 없다. 이제 오로지 뭐다? 에너지 법칙에 맞춰 주기라. 밝기와 크기에 맞춰 주기라. 그러면 내 에너지가 얼마큼 강하고 밝으냐, 크냐가 중요한 건데 있다 없다 내 안에? 있다. 다 써봤다. 기억이 없다. 다 써봤는데 기억이 나지. 그래서 여러분들 워크숍에서 그걸 깨워준 거예요. 제가. 응? 여러분들이 총괄워크숍에서 그걸 한번 써보게 한 겁니다. 있었잖아요. 응? 막 계력이 안 나오던가요? 줄다리기 하는데 막 미친 듯이 하더만. 저는 저 같았으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면 장갑 안 끼고 나갈 것 같은데 무식하게 그냥 막 손이 나가든 말든 그냥 막 땡기고 있다. 그거 원래 여러분들 줄다리기 그냥 하면 안 돼요. 줄다리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장갑 끼고 해야 돼. 안 그러면 손 다 나가요. 그거 준비 안 해줬다고 그걸 그냥 합니다. 제 같으면 양말 벗어요. 양말 지키고 할 건데. 무슨 말이냐? 이게 괴력인 거예요. 괴력.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딸을 데리고 왔는데 건달이 나타났어. 도망갑니까? 엄마가? 칼을 들고 있는 강도가 나타나도 여러분들 자녀 앞에 여러분이 먼저 서잖아요. 네. 애를 내보내고 내가 싸우든 죽든 맞아. 맞아요. 이거 뭡니까? 괴력 아니에요? 괴력이잖아요. 다 써봤어. 안 써본 게 없다니까. 다 써봤어. 엄마는 위대하고 엄마는 항상 초능력을 씁니다. 그리고 믿음의 단계 어디까지인지 보여드릴까요? 믿음의 단계가 저 그때 얘기했잖아요. 딸의 이름이 뭐라고요? 딸 체린이. 체린이가 영희 엄마하고 같이 왔어. 영희 엄마하고 같이 왔어. 영희 엄마가 영희하고 체린을 데리고 왔어. 그리고 체린 엄마한테 이렇게 합니다. 체린 엄마. 체린이가 우리 집에 와서 내 결혼 반지를 다이아몬드를 끼고 도망가는 걸 내가 발각해 가지고 혼냈는데 이거 좀 제대로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체린 엄마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체린은 그럴 일이 없어요. 아마 영희가 아니죠. 영수가 제가 체린이가 마음에 드니까 어른 흉내 나고 결혼 반지 끼워주다고 끼워주는 거 갖고 온 것 같아요. 사실은 체린이가 똥치는 맞아. 근데 엄마는 뭘 믿고 있다? 체린이는 뿌리 끝까지 믿습니다. 그 이 사람 막 혼냅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 맞아요. 자, 이건 뭐다? 이건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믿음은 그런 능력이 발휘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다 썼다 안 썼다? 썼다. 그런데 어디에만 썼다? 내한테 유리한 데만 썼다. 내한테 불리하거나 사회적으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맞아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었던 게 아니야. 다 썼는데 전부 사욕에 의해서만 썼어. 사적인 욕구에서만 썼단 말이에요. 공적으로 한 번도 안 써봤어. 그러니까 이게 내 실력인지 모르는 거죠. 이제 제가 맞아? 그걸 공적으로 끄집어내서 쓰라는 겁니다. 쓰면 여러분들이 이미 초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달도 한 10명 붙어도 이길 수 있는 초능력이 있다. 근데 뭐가 무섭고 두렵습니까? 핵심이 뭔지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는 다 이루어져 있다. 단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야. 저는 봤단 말이에요. 저는 봤기 때문에 저는 보이는데 본인만 인정 안 해. 내한테 그런 게 있냐? 진짜 있냐? 이거 지가 다 써먹고 써보고도. 근데 그게 지극히 사적으로만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공적으로 썼을 때 이게 진짜 실력인데 공적으로 써본 적이 없어. 이제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이해가 나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적 프로세스, 공적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공적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다? 사적으로 묻어뒀던 그 에너지들을 뭘로 쓰라?
공부 좀 써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스로가 위대한지가 여러분 자신에게 놀란다. 이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변화의 시작은 뭐다? 내가 나 자신에게 감동을 받고 놀랄 때부터예요. 맞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놀랍니다. 아니, 영수마도 그랬어요? 철수 아빠도 그랬어요? 이러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집단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내가 그 에너지를 썼고 놀래라. 근데 보니까 이 엄마도 쓰고 있고 이 아빠도 쓰고 있어. 맞아. 그러면 우리 손잡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손잡고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죠? 집단 에너지예요. 자, 거기에 크기와 밝기만 보면 돼요. 제가 지금 딱 얘기한다. 에너지라고 딱 규정하니까 뭐가 됩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죠? 두 가지 제가 본다 했잖아요. 크기와 밝기. 내가 얼마나 컸습니까? 큰 사람 3개가 모였어. 내가 얼마나 밝았어? 밝은 사람 세상에 모였는데 못할 게 있다 없다? 그래서 기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 아니, 두려움이 꽉 차 있어. 맞죠?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다?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근데 저는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요? 왜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 왜 없을까요? 물어보세요. 왜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요? 저는 진짜 거짓말이고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아시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빛을 내는 사람이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에너지 법칙은 무조건 부활하다. 저보다 밝은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저보다 강한 빛을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흡수할 수 있다 없다? 흡수할 수 있다. 능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능력이. 자, 앞으로 시대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밝기와 크기라고 그랬죠. 제가 가장 강한 빛을 내고 있고 가장 밝은 빛을 내고 있는데 빛에 다 그냥 어두운 빛이 어찌 강한 빛을 이깁니까? 큰 빛이 어떻게 작은 빛한테 져요? 이해가나요? 이거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로지 거기만 집중한다니까요. 능력으로 싸우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말빨로. 저는 말빨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잖아요. 뭐다? 빛의 파장의 크기와 밝기로 싸우는데 세상에서 제가 가장 밝고 가장 큰데 뭐가 두려워요? 그걸 인정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내 빛이 밝고 강하다는 게 그걸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내가 썼는데 지금까지 써봤는데 내가 써보니까 내 빛이 가장 밝아. 내 빛이 가장 커. 써봤잖아요. 써봤는데. 자,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조금 지나친 정도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 그 빛이 살아납니다. 그거 후후 불어줘야 됩니다. 후후 부르면 꺼진 불이 지켜줘. 이해가나요? 그래서 격려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신념이 약할 때 흔들려요. 신념이 약할 때 흔들리는데 남의 신념의 기둥에 좀 얹혀 있어야 돼요. 내가 신념이 약할 때 어떻게 해라? 남의 신념에 얹혀 남의 신념이 좀 기대고 얹혀 있어야 돼. 그래서 팀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으로는 할 수가 없다. 뭐 개인의 신념이라는 게 항상 왔다 갔다 하잖아. 맞아. 믿었다가 말았다가 믿었다가 나를 믿었다가 말았다가 믿었다가. 저는 끝까지 믿는데 내 자신이 얼마나 밝은 빛을 내는 사람인지 얼마나 강력한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나는 끝까지 믿는단 말이야. 한 번도 저는 저 자신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답을 하거든요. 믿었다가 말았다가 믿었다가 말았다가 맞아. 이럴 때는 약간 내보다 더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좀 기대는 것도 괜찮다. 신념이 좀 기대라. 이해가시죠? 그래서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빛의 강도와 크기가 강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건 속도예요. 속도가 따라가지 않으면 거기서 금방 시들시들해집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빠른 줄 아세요? 생각이 마무리되기 전에 행동이 바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다 정리되기 전에 1초 전에 행동이 먼저 나와요.
자, 어저께 왜 여러분들 저기 뭐죠? 대리점 그 공모했죠? 네. 숲카페 24. 숲카페 24가 뭐였어요? 더 베이커리. 딱 공모 끝나자마자 딱 디자인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올라왔잖아요.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까 제가 지시했죠. 안테나한테 이거 빨리 디자인해라. 해가지고 공모 끝나자마자 바로 올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결정이 끝났으면 바로 행동으로 집행해야지. 그걸 뭐 결정 끝나고 이제 만들고 뭐 작업하고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놀랬어요. 바로 올라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속도입니다. 속도. 제가 왜 강하고 밝다고 자꾸 표현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머뭇거림이 1도 없습니다. 어떤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림이 1도 없어요. 할까 말까를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할까 말까 고민할 시간이면 갔다 오자가 제 주의입니다. 그럼 갔다 와서 뭘 느끼는데? 실패 경험을 느끼겠죠. 그걸 통해서 내가 10배 이상 성장할 텐데 그걸 왜 갈까 말까 고민합니까? 그 갔다 온 그 경험으로 그 실패 경험으로 내가 10배 이상 성장하는데 그걸 왜 갈까 말까를 고민합니까? 모든 게 뭐에 포커싱 되어 있다? 나의 성장성에 포커싱 되어 있다니까요. 이 경험조차가 뭐다? 나의 성장이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침시가 버립니다. 갈까 말까를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속도를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빛을 밝게 하고 크게 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유가 속도예요. 할까 말까가 아니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우 씨가 항옥기 본부장한테 가서 이렇게 합니다. 항 본부장이 제가 총괄본부 2호점 냅니다. 돈이 1억이 필요하고 사람이 한 10명이 필요합니다. 지원하세요. 없대. 본사 인력 지원하세요. 본사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그러세요. 자, 이게 뭐다? 끌어당기는 법칙입니다. 내가 중심에 딱 서고 빛을 발산하니까 다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다 모인다. 근데 그거를 항 본부장이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그게 무슨 주도적인 인생이에요. 이해가 나요?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저만큼 일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베리베리를 다 저지릅니다. 남들이 신기할 정도로 저 사람이 저 짓을 왜 하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게 저는 다단계였어요. 근데 다단계 10년도 혼돈 빠져 있었어요. 진짜 인간이 아니고 마귀들이 하는 게 저는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투자에 또 13년 동안 훅 빠져 있었어. 또 최고가 됐어. 무슨 말이냐면 본능적으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전부 다 했어요. 그 속에서 뿌리를 다 찾아버렸어요. 뿌리를 다 찾아버렸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여러분 싫어하는 걸 하셔야 돼요. 두려워하는 걸 하셔야 돼. 뭘 두려워하는 걸 자꾸 미적합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이겨버리면 끝나잖아요. 끝나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다? 자 보세요. 투자를 그렇게 나는 두려워했고 마귀들이 하는 인간이 아니라 사탄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뭔데?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진짜 투자는 뭐다? 기업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사람의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게 투자예요. 이게 진짜 투자자입니다. 그 영역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이 메시아구나 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메시아네. 아까 하옥기 본부장이 저기서 뭐 된 줄 아세요? 은행돈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거 인지 않느냐 그랬어요. 제가.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 뭐 쓴다? 은행돈 쓴다 그랬어요. 가장 유능한 사람은 투자자 돈을 받죠. 맞아 맞아요. 자본을 받아야지. 자본을 받아야 뭐가 됩니까? 선순환 됩니다. 근데 부채를 끌어당겨 버리면 회사는 바로 악순환 돼 버려요. 맞아요 맞아요. 멍청한 짓을 하고 내서 은행돈은 왜 씁니까? 은행돈은 빚인데 빚이 계속 나를 누적해서 나를 고랑텅이 속에 그냥 빠뜨릴 건데 투자자 돈은 뭐죠? 자본금이잖아요. 회사 가지고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갔죠. 그러면 자본을 받아야 됩니까? 대출을 받아야 됩니까? 자본 받아야 되겠지. 롯데카드 미팅 오케이 지금 갈게요. 얼마나 기다려요? 지금 바로 한 3분만. 네. 이해가죠?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뭘 배우고 있냐면 제가 그렇게 싫다고 했던 곳에서 뭐가 오아시스를 봐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봐버린 거예요.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메시아를 봐버린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에 대한 자부심이 뭔지 아시겠죠? 내가 가장 싫어하다고 생각해서 안 가려고 했던 곳에 가서 파보니 그 안에 뭐가 있더라? 보석 병기가 있더라.
이해가 나요? 그걸 여러분들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 싫어하는 걸 다 해보셔야 돼요. 싫어하는 것에 그 안에 숨어있는 비밀이 뭔지를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해가 나요? 기업을 크게 만드는 사람의 영역은요, 다른 영역이에요. 다른 차원의 영역이지 일반적인 본부의 영역이 아니에요. 정주행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의 영역은 일반인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성철 스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세상을 관통해본, 통찰해본 사람의 영역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이해가 나요? 수만 명을 다 먹여 살리고 수만 명의 기업을 만들어본 그 사람의 영역은 일반 영역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도의 경지를 이미 이룬 사람이에요. 단지 뭐다? 그 무기를 경제학적으로 쓰고 있는 것 뿐이지 이미 삶의 경지는 다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나 경영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기업이랑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정말 도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 만드는 과정이고 결과예요. 그래서 한번 도전하다 하다 여러분 지금 숙제 못 풀었잖아 아직까지. 내가 누구인지 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못 풀었죠. 풀 거예요. 기업을 만들면 풀립니다. 여러분 기업의 시효가 안 되고 있어요. 진짜 풀립니다. 그거는 하등의 가짜는 고민이었고 숙제였어요. 이해가시죠? 기업을 완성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영역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 그걸 여러분들 믿고 한번 도전해봐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도전에 대한 두려움은 없애라. 이거는 뭘로? 내 자신의 빛의 크기와 내 자신의 빛의 밝기를 믿고 그냥 도전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 사건 속에서 10배가 아니라 10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완성할 수 없다. 이해가나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절대 프레임이 아니다. 뭐다? 방향이다. 능력이 아니라 뭐다? 크기와 밝기다. 여러분 안에 이미 그게 있다. 되시겠죠?